여러분, 이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1분기에만 합쳐서 95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죠. 말 그대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근데 이 화려한 실적 한복판에서 월가의 한 분석가가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하나 던졌는데요. 7월달에 이 모든 게 단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 7월달에 벌어지길래 이런 경고가 나왔을까요? 오늘 영상은 세 가지 흐름을 차례대로 다룰 겁니다. 첫 번째, 7월달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이 일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셋째,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인지하시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인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난 1분기 SK하이닉스는 매출 52조 5천억, 영업이익은 37조 6천억 원을 발표했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72%입니다. 일반 제조업 기준 영업이익률이 평균 5%에서 10%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죠. 매출의 4분의 3 가까이가 그대로 이익으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황금알을 낳는 거의 수준이죠.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만 57조 원을 찍었는데요. 두 회사를 합치면 한 분기에만 95조 원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40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30년도까지 계속될 거라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죠. 실적의 기본 체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화려한 실적 이면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7월부터 다시 시작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작년 2월달 트럼프가 처음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날 코스피가 하루 만에 300포인트가 넘게 증발했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0%, 그리고 삼성전자도 7%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 당시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관세율은 25%였죠. 현재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국의 관세율이 10% 수준인데 7월달 관세 정책이 재가동되면 다시 25% 혹은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7월달 코스피를 뒤흔들 수 있는 세 가지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달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흥미로운 판결을 하나 내렸죠. 트럼프가 그동안 마구 휘둘렀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죠. 이제 트럼프 관세 시대는 끝났다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위헌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새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무역법 301조인데요. 상대국이 불공정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미국이 한마디만 하면 대통령 권한으로 일방적인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죠. 이 법에는 관세율 상한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마음대로 10%를 때릴 수도 있고요. 50%를 때릴 수도, 심지어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직접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낼 수도 있을 거다 라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난 3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를 상대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7월 24일까지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당장 우리나라도 상한선이 없는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텐 좋지 않은 얘기죠. 근데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은 트럼프 관세에 대해 이미 2025년도부터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작년엔 처음 25%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때 코스피가 하루 300포인트 빠졌지만 비슷한 관세 발표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학습을 한 거죠. 같은 카드를 또 꺼내도 처음만큼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죠.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11월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너무 큰 충격을 주는 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을 겁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00% 같은 이런 극단적인 카드가 실제로 나올 가능성은 시장이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관세 자체보다 협상을 위한 지렛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무기로 한국에서 더 큰 걸 뜯어가려는 패턴이 이미 드러났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위험은 삼성과 SK 지분 요구 시나리오입니다. 작년 8월 22일 트럼프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미국의 반도체 상징인 인텔의 지분 9.9%를 미국 정부가 강제로 인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액으로는 89억 달러, 하나로 약 12조 원 규모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인텔에 약속했던 칩스법 보조금 109억 달러를 현금 대신 지분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 한 방으로 미국 정부는 블랙록을 제치고 단숨에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트럼프는 그 당시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이런 거래를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라고요. 그 말은 즉슨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다른 기업들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당시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나 TSMC, 마이크론과 같은 다른 기업에는 지분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죠. 근데 불과 이틀 뒤 러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말을 뒤집었습니다. 안 될 뿐 아니라 삼성전자나 TSMC, 마이크론의 지분 인수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트럼프는 승인 대가로 미국 정부에 황금주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죠. 여기서 황금주가 뭐냐면 차등 의견권 주식이라고 하는데 지분은 한 주밖에 없지만 공장 폐쇄나 해외 이전과 같은 핵심 경영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가지는 특수한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 중국에서도 정부가 기업들을 관리할 때 이런 방법으로 국영화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미 텍사스 공장 건설 대가로 약 6조
5조 6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받은 상태인데요.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AI 메모리 공장 건설용으로 약 6,300억 원의 보조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다른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죠. 트럼프가 한국 본사 지분까지 통째로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건 한국 정부와 직접 외교 충돌로 가는 시나리오라 미국도 부담스럽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림은 미국 내 법인 지분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텍사스나 인디애나 공장처럼 미국 땅에 있는 자회사 지분만 요구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어요. 설령 지분을 직접 안 가져가더라도 그만큼의 가치를 비용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약속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거나 관세 면제 조건으로 미국 내 추가 시설 건설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TSMC와 같은 비율로 맞추려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무려 178조 원을 미국에 추가로 투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분으로든 비용으로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변수가 있죠. 바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인데요.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2.5%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4월 10일에도 한국은행이 7번째 연속으로 동결 결정을 내렸죠. 근데 시장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7%로 나왔죠. 이게 2020년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이 2월 달에 제시했었던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9%였는데 거의 2배 가까운 깜짝 성장이 나온 거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 3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요. 한국은행 목표치 2%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2%대 중반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최소 2%대 중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깜짝으로 좋게 나왔고 물가는 뛰고 있고요. 부동산은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물가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선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핵심인데 한국은행 다음 통화정책 회의가 정확히 7월 16일 날 열립니다. 앞에서 우리 다뤘었던 미국의 301조 법안 검토 결과가 7월 24일 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기하게 7월 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이 두 가지나 겹칩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실제로 7월 달에 금리를 올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은 5월 28일 그리고 7월 16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실시가 되고 한은 총재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상과 같은 결정은 6월 달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7월 달에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인상 그 자체보단 시장 심리인데요.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외인 투자나 환율,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위험 신호를 봤죠. 트럼프의 새 관세 카드, 삼성 SK 지분 요구 시나리오, 그리고 한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셋이 다 7월 달에 동시에 만나는데 왜 이게 코스피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가총액 합계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약 30% 늘었는데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나머지 상장사들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3.7% 감소했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은 이 두 회사가 끌어올렸다는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7월 조정 시나리오와 만나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301조 관세가 실제로 떨어지거나 삼성 SK가 178조 원 추가 투자 압박을 받거나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까지 겹친다면 두 회사 주가가 흔들리면 단순히 그 두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두 회사가 코스피의 40%를 차지한다는 건 한국 증시의 구조적 약점이기 때문이죠. 물론 정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이미 25년도부터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한국과는 협상을 해놓은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다만 중동 정쟁 장기화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한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될까요? 국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신성장 섹터입니다. 신성장의 중심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원전, 방산,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입니다. 하나씩 어떤지 짚어볼게요. 먼저 원전인데요. 원전 섹터는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죠.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와 미국 내 대형 원전 착공 기대감이 이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는 MSCI 그리고 코리아 인덱스 상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핵심 섹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LS 일렉트릭과 같은 전력기기 기업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세공설계 기업들이 같은 흐름에 묶여
묶여 있죠. 자, 그 다음은 방산입니다. 이번 중동전쟁에서 한국의 방산 무기의 실전 요격률이 약 96%로 평가가 됐죠.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결과를 본 아랍이 추가 구매를 요청했고요. 유럽과 중동 시장의 K방산의 신뢰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K방산의 우수성이 전 세계의 실전으로 입증된 셈이죠. 전쟁이 끝나도 교체와 유지보수 수요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고요. 방산주는 이제 단순한 단타성 투자에서 실제 성장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다음은 로봇입니다. 여기서 현대차가 등장하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서 로봇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가 가는 방향과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사실상 한국판 테슬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향후 상장하게 되면 현대차 가치 재평가까지 기대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상승,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 같은 글로벌 이벤트들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 운용사들도 우주항공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회사들이 국내 우주 관련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원전, 방산, 로봇, 우주항공과 같은 신성장 sek터로 일부 분산하는 게 첫 번째 해지 전략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략은 한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까 한국 증시는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신성장 섹터로 분산해도 결국 코스피라는 같은 시장 안에 있는 겁니다. 삼성 SK가 흔들려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무너지면 같은 코스피 안에 다른 섹터들도 동반 하락을 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진짜 답은 자산군 자체를 넓히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증시는 한국 증시와 흐름 자체가 다른데요. 주도 섹터도 다르고요. 흔들리는 시점도 다릅니다. 한국 증시가 7월달 만약 흔들린다면 미국 증시는 정반대의 흐름을 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현준 의장 캐비너시 체제까지 들어서면 한국에서 7월달 시한폭탄이 터질지 안 터질지 불안한 시점에 미국 주식은 오히려 다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암호화폐를 투기로만 보시는데 이제는 시각을 좀 더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24년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블랙록, 피델리티가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기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자산 안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암호화폐 시장도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째, 7월달 한국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세 가지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협상 카드. 두 번째,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지분 요구 또는 비용 압박 시나리오. 마지막 세 번째, 한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다만 이 위험성들이 무조건 현실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은 트럼프 관세에 이미 내성이 생겼고요. 11월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단적인 카드는 어려울 겁니다. 한국 본사를 통째로 가져가는 지분 요구 시나리오보다는 미국 내 법인 한정이나 혹은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가 더욱더 현실적일 거고요. 금리 인상도 가능성일 뿐 확정은 아닙니다. 둘째, 그래도 위험을 직시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약점 때문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40%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 묶여 있죠. 이 두 회사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이게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안고 있는 진짜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셋째, 이걸 해지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원전, 방산, 로봇, 우주항공과 같은 신성장 섹터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자산군 자체로 시야를 더 확장하는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은 7월달 코스피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공포를 안겨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위험 신호를 알고 미리 준비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위기가 오는 것 자체가 아니죠. 위기 신호가 명확히 보이는데도 한 시장에만 갇혀 있는 것,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지금 어디에 얼마나 분산이 되어 계신가요? 국내 주식에 100% 몰빵이 돼 있다면 그 안에서도 반도체에만 쏠려 있다면 7월달 실제로 시한폭탄이 터졌을 때 대응을 하기 힘드실 겁니다. 운 좋게도 이 영상을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분배하셨다면 7월달 시한폭탄이 터지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은 늘 흐름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일찍 읽고 자리를 잡는 사람과 흔들린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각종 유료 자료와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입장은 기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으니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고 미리 입장하셔서 자료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